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절. 98세의 찰리 먼거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행복한 삶을 위한 제1의 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수학 시험에서 똑같은 점수 90점을 맞고 한 아이는 기뻐하는데 다른 아이는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평소에 100점을 받던 아이는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지만 평소 6, 70점 받던 아이는 90점이란 점수에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원숭이 실험도 생각나는데요. 배고픈 우리 안의 원숭이에게 매일 같은 시간 야채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그 시간마다 잘 받아 먹더래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맞은편의 원숭이에게 포도를 주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야채를 받아들고 그걸 집어 던지더라는 그런 실험 결과도 생각이 납니다. 비슷한 사례로 또 대기업에 입사해서 수년 동안 업무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A씨. 그런데 얼마 전에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의 월급을 알게 되고 자신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심하게 마음이 상해서 이직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우리 삶에서 기대라는 게 행복과는 정반대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덜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건 언제나 어렵다. 왜냐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웨.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찰리 먼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소셜미디어에선 부풀린, 꾸며낸, 보기 좋게 수정한 삶인 경우가 많다. 자기 삶의 좋은 면은 더 좋게 꾸미고 나쁜 면은 꼭꼭 숨긴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소통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기대치라는 걸 관리하지 않으면 가진 것을 아무리 늘린데도 끝없이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기대치도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공연은 그만하고 진짜 자기 삶을 살 때 비로소 만족감과 충만감을 느낄 수 있겠죠. 모든 것엔 비용이 따른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모든 것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에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제프 베이조스. 살아갈수록 알게 되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긴 시간,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나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좋기만 한 일도 없다는 사실. 문제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애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안다. 요즘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물건이나 상품 같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물건을 잃을 것을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4시간 가게 문을 열면서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적게 칠 테니까요. 투자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원할수록 큰 변동성이나 큰 손실을 견뎌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편함이나 성가신 일들, 즉 비용을 치를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기억하라. 대부분의 일에는 비용이 따르고 이를 인정하고 기꺼이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그 비용이란 적당한 양의 불편을 견디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은 멀리서 보면 더 좋아 보인다. 온갖 골치 아픈 직원과 힘든 의사결정 과정은 내부자 입장에서만 보인다. 인스타엔 휴양지의 멋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만 가득하지 비행기 연착으로 고생하는 사진은 없다. 이력서에서는 경력상의 장점만 강조하지 마음속의 회의와 불안은 드러내지 않는다. 투자 구루와 비즈니스 거물은 신화적 존재로 우러러보기 쉽다. 그들이 그저 평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볼 만큼 가까이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남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정상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내면의 고통을 덮은 채 온갖 문제를 숨길 수 있다. 힘들거나 괴롭거나 지저분한 측면은 전부 여과된 모습이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누구나 이러저런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상대를 깊이 알기 전까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잊지 말고 당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너그러워지길 바란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센 것은 없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 놓이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3주 만에 짐승이 될 수 있다. 뜻밖의 위기와 역경은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라면 예상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자신이 엄청난 횡재나 놀라운 행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 기대치와 욕구도 자신의 예상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룬 뒤 남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성공한 것 뒤에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반응은 성공 전에 상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다. 짐 캐리는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걸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테니까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그 상황 안에서 일어날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상황에서 나는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학생들이나 동료 가족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유능한 교사가 아내의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고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은 다른 일상을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인격을 바꿔놓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유약한 존재이고 어떤 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감정과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판단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될 것이고 타인을 덜 비판하게 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겪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